자, 그 다음 6번입니다. 6번. 자, 이런 경우에서요. 공장을 하기 위해서 낙찰을 받는데요. 자연 녹지 지역을, 공장을 위해서 하나 받고 싶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걸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게인지. 여러분, 이제 이게 뭐, 공장을 위해서 하나 낙찰을 받아야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공장을. 자,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날 거면요. 자, 공매에 가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죠. 이렇게 보다가 눈에 띄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눈에 띄었는데, 뭐 17억이, 뭐 지분입니다. 이게, 지분인데, 이게 이제 17억이 8억에 떨어지고 등등 해서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공장을 하나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낙찰을 받으면 어떻겠노?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쭉 보죠. 도로가 물었는지 이제 이런 것도 봐야 될 끼고, 그 다음에 뭐, 본편에 묘가 있고 막 그래요. 이게 보니까. 아까 묘가 보이죠? 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보니까. 자, 가운데 이거 뭡니까, 이거? 묘죠? 묘가 있고 막 이렇습니다. 이게 용인 처인구에. 자, 그래서 저는 공장을 목적한다 그럼 물어봐요. 용도가 뭐냐? 물어보죠. 그러면 공장이다. 만약에 그렇게 답을 주시면은 토지용 계획을 먼저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딱 눌려갖고 토지는 다 이 운명이 정해져 있어. 니는 뭐 할 수 있고 뭐 하러 정해놨습니다. 요번에 시끄럽죠? 뭐 성남시에서 자연녹지인데 일반 상업지역으로 바꿨다. 용도지역을. 그런 게 아니라 용적률이 확 올라와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또 시끄럽습니다. 자, 본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자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용도지역이 뭡니다. 자연녹지 좋죠? 자연녹지고 대로에 뭐 저축됐다. 뭐 좋습니다. 좋고 여기까지 좋은데 문제는 토지를 하고요. 이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 경매에서는 뭐 가축을 안 키우면 되고 임업용 산지 그 다음에 보니까 임업용 산지 준보전 산지가 서로 어느 정도 막 맞물리가 있지 지금. 이럴 때는 산지 정보 시스템 가면요 면적이 나옵니다. 산지 정보 시스템 가면은 주소를 넣으면요 면적이 튀어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준보전 산지가 이게 많아야 대출도 잘 되고 개발도 좋고 하지. 이게 임원이 많으면 이게 골치 아파요. 이게 골치 아파요. 근데 따져보기로 하고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자연 녹지에 그러면은 신축 공장이 뭐가 되느냐 이거 알고 싶죠? 이건 만약 삽박하면은 자 그럴 땐 저는 이렇게 해요. 쭉 내려가 보면 뭐 막 써놨어요. 복잡하게 써놨는데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여기에서 딱 봐야 될 거는 뭐 써놨죠. 도시 지역 해가지고 쭉 보다가 별표를 쫙 잡니다. 요번 게 뭐 별표 나오죠 저게. 이 별표는 이제 별표를 보면 돼. 또 용인시의 건축조례 별표. 그냥 잘 보면 이렇습니다. 쭉 갖고 별표. 국계법이에요. 줄여가지고 국계법의 별표. 용인시 건축조례의 이 두 개만 보시면 돼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그것도 보죠. 자, 이 별표를 보면은 자연녹지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이 뭐가 있습니까? 자, 단독주택 1종, 뭐 2종 섞고 쭉 놉니다. 그럼 1종은 된다. 그러면 그게 커피점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2종은 아자가 이게 이제 그거거든요. 이게 이제 일반의점. 이 자가, 특히 자가 일반의점입니다. 그럼 뭐 술 파는 식당은 된다, 안 된다? 아니. 아자는 제외 안 돼. 그러면 안 좋은 거다. 이게 안 좋다. 제외 안 돼. 안 좋은 거. 자, 이제 이게 중요해요. 일종은 이제 이게, 나자거든요. 아자가 제외한다. 그러면 이게 안 좋은 겁니다. 일종은 나하고, 이종에서는 아자. 이거 두 개만 알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나가 지금 제외한다는 거 없으니까 커피점은 되고, 일반 식당은, 술 파는 식당 안 되구나. 따면 됩니다. 간단하게. 자, 그 느끼면서 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국계법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답을 줬습니다. 별표 17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단독부터 또르르 넣었습니다. 나왔는데, 자, 자원순환시설이 뭡니까, 이거? 고물상. 네, 그럽니다. 자, 요까지 해서 이제 국계법이고, 요까지가. 그 다음에, 이익입니다. 도시계획 조례에서 넘가주겠다. 도시조례에, 너가 이제, 예로, 이게 이제 뭐, 용인시 조례에 너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막 넘가주는 겁니다. 각 지자체. 자, 그럼 이거는 이제 넘가주는데, 일단 넘가주는 걸 보니까, 공장을 먼저 보세요. 이거 보니까 무슨 공장인데, 지금 여기 공장 보면. 첨단산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가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 뭡니까, 이거? 아파트형 공장. 일명 아파트형 공장을, 그래, 일 안 씁니다. 다 이렇게 써요. 우리가 보통 아파트형 공장 낙찰받고 하죠? 근데 여기서는 항상 지식산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도전 공장, 식품 공장, 언면적에 근처하는 제조업 공장. 자, 그것밖에 안 된대요. 딱 보니까. 공장은 차에 보니까 요것밖에 안 된대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예로, 선박 제조다.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안 되죠? 자, 뭐, 프레스 제조다. 제조, 이런 건 지금 안 되는 겁니다. 뭐, 첨단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목적으로 하면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자기하고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답을 잡는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보면은, 자연 녹지, 즉, 토지를 낙찰받아가지고, 요 임야죠. 임야를 낙찰받아가지고, 그죠? 임야 토지를 낙찰하고, 일반 제조업 공장이 가능하냐? 그럼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답은 뭡니까? 노. 노죠, 노. 무슨 말이죠? 아까 봤습니다. 자, 그래서 벌써 이제 법에서 벌써 딱 정해놨어요. 안 된다고. 그것밖에 안 된다 했는데, 뭐, 용인시에서 그 외에 뭐, 제조업 공장 이런 못 한다고요. 그 안에서 몇 개만 하겠다. 그러면 이제 법에서는 아까 단독주택부터 뭐 15개 해놨는데, 안에 저기 밑에 보니까 해놨는데, 그 중에서, 몇 개만 하겠다.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아까 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또 봅시다. 악 놓은 거. 자, 여기서, 공매죠. 자, 최근 열람에 공매에 가서, 자, 그래서 이제 용인시에 봅니다. 용인시에 여기서 이제 푸트 보시고, 국계법의 별표를 보고 또 뭐 본다고요? 용인시에 또 별표를 봐야 돼요. 조례에서 별표를 한번 더 봐요. 그래야 제일 정확합니다. 용인시에. 그래서 아까 뭐 정해놨기 때문에 제조업은 아예 안 된다고 내가 답을 받았는데, 자, 그럼 용인시는, 자, 여기 봅니다. 여기 뭐 자연 녹지를 해서 우리가 자연 녹지에서 아까 봤죠? 여기, 국계법의 별표를 봤습니다. 단독주택하고 1번하고, 1번하고 여기 2번하고 1번은 이제 법이고 2번은 조례 주겠다는 합니다. 그럼 조례 주는 거는 아까 공장이 아예 안 됐어요. 그죠? 차에 보니까 공장이 아주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죠. 자, 이거를 받고 그 다음 또 뭐 본다고요? 용인시. 용인시에 또 조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봐서 그러면 용인시에도 별표가 있어요. 용인시에 딴 거 보지 마세요. 별표 보면 됩니다. 용인시에 별표. 자, 요거 보면은 뭐 잠깐만요. 용인시의 국계법 별표 도시계조례 있잖아. 도시계조례 이걸 봐야 되네. 도시계조례 건축조례가 있는데, 자, 도시계조례 한번 보겠습니다. 요 보니까 용인시에서 자연할 수 있는 건축물 단독주택 근생 요거서는 이제 단란주점은 제한해놨죠. 그러면 이제 단란주점 외에는 그러면은 식당 됩니까? 그러면 되네 여기서는. 그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쭉 봅니다. 자기 하는 거는 공장이니까 공장을 용인시에 딱 보는 건 뭡니까 지금?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제조업 공장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따지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국계법에서 정해놓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용인시에서 이제 자기들 이제 또 별도로 정한 게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잘 보시면 되겠다. 자, 그런데 국계법하고 지자체 조례에서 보면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입니다. 12-18874 봅니다. 12-18874. 그럼 용인시는 약간 빈터죠? 빈터라 했을 때는 아까 제조, 이게 안 되죠. 공장이 제조가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해 진영에 보니까요. 요 공장이 하나 좋은 게 넣어서 내가 낙찰을 받고 싶다. 예로 내가 선박 제조나 뭐 프레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받고 싶다 했는데 이 공장의 용도 지역이 요거도 자연 녹지입니다. 자연 녹지. 그러면 자연 녹지인데 그럼 요거도 지금 우리 차원에서 토지 연계획을 누리니까 여기서 창원에서 자연 녹지인데
자연녹지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국계법에 자연녹지가 있어요. 요거는 막 똑같습니다. 100% 똑같아요. 거의 볼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김해시 건축조례, 도시계획조례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 자, 요거 보면은 김해시는 어떻게 나왔느냐? 단독주택은 지금 도망가 삐죠? 그죠? 없죠? 아까는 거기 있었는데 이건 없죠. 지금 단독주택 없어요. 공동주택, 그 다음에 이종건생 중 자목의 일반 입점과 아목의 휴게 음식점 된다면 안 된단 말이죠. 이종건생의 자목 일반 음식점, 아목 커피점인데 큰 거 맞나? 큰 거는 제외한단 말이가 뭐가 그죠? 자목의 음식점 한다. 한다 이 말이네, 그죠? 일반 음식점하고 아목 휴게 음식점 한다 이 말이네. 100평 안에 커피점하고 자목의 일반 음식점하고 이건 한대요. 김해가 오히려 더 느슨하네. 그죠? 오히려 후하네. 김해 시장이 좀 오히려 좀 더 후합니다. 저기 성남 쪽보다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쭉 보면 됩니다. 이걸 봐갖고 특히 도시계획 조례 별표를 잘 보는 게 좋아요. 예. 그거 봐가지고 그러면 공장 봅니다. 공장을 쫙 보면 공장 뭐 한다면 안 한다면 지금 이게 공장에 놈이가 안 놈이가죠. 7항 있네, 그죠? 7호 있네, 그죠? 7호에 똑같죠, 요거는 똑같아. 변동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조 공장을 한다. 프레스나 뭐 등등, 선박 제조 뭐 이런 건 안 된다. 도금 삭고 이런 건 안 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답을 따지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기존 공장을 낙찰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꼭 안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그런 게죠. 이거는 새로 짓는 건 아니죠. 아니고 기존 건축물이 이제 있은 특례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 기존 건축물의 특례에 의해서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에 특례에서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범위 안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폐수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할 수 있다네. 자, 결론은 이래요. 신축에서는 좀 굉장히 제한적인데, 그럼 기존 공장을 자연녹지인데, 옛날에는 이게 뭐 서막지를 했어요. 이제 자기 경쟁업체인데, 김해들 앞에서. 내가 낙찰받고 싶어요. 흡수하고 싶다는 얘기요. 그럼 거기서 더 확장해 사겠는데, 나도 제조고 선박이고, 지도 제조 선박인데, 그러면 되느냐? 그거는 된다. 그럼 무슨 근거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틈이죠. 저도 이거를 늦게 알았어요, 이게. 처음에 초창기에 몰랐어요, 이런 조항이 있는지. 따지고 보니까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 그래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가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가면은 65조에 2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창원도 있고, 함안도 있고, 대부분 다 있어요. 조항이. 있어가지고, 그럼 기존에, 이제, 보통 공장은 뭐 표준 산업 분류 코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 코드에 맞는 업종에 하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업종이라도 오폐수가 뭐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된다. 그 오폐수가 너무 도금처럼 진짜 높은 거 이런 건 안 되지만은 같거나 떨어지는 거는 된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를 부살 때까지는 이제 봐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장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 싶은 사람은 이제 따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자, 지금 지식산업상 센터, 아파트 공장 낙찰가가 많이 높아졌어요. 왜 높아졌느냐? 주택수에 포함 안 되니까. 그럼 뭡니까? 대출이 잘 되고, 이런 겁니다.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고, 또 뭡니까? 더 좋은 거는, 또 플러스 대출 잘 되고. 그죠? 대출이 잘 된다. 대출 잘 돼. 지금 여러분 대출 깡깡 묶어놨죠, 지금? 그죠? 묶어놨는데, 하여튼 요거도 이제 아마, 지금은 또 다를 겁니다. 이게 2022년 1월달부터는 2억까지는 막 괜찮은데 2억이 초가 되는 거는 소득 없으면 모니터 웬만한 거 지금. 그죠? 대출이. 그러면은 이제 지금 주택 수에 포함 안 되는 것도 좋아요. 이게 중과 이런 거하고는 따지는 거 상관없으니까 좋고,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대출이 잘 됐거든요. 요거는 아파트 공장은 대출이 거의 80%, 어떤 경우는 막 1차에서
낙찰 받으면은 80%, 기분 좋으면 90%까지 있습니다. 90%. 그럼 아파트 낙찰 받으면 서울에 40%인데, 서울에 저기 금천구에 뭐 지수 살렸다. 이거를 받으니까 요거는 뭐 80%입니다. 대출. 그래서 MPL로 하시는 전문가들도 이 아파트 공장을 많이 추천해요. 알게 모르게. 월세 많이 받는다. 그럼 또 잘 임대 넣으면은 이 공장이나 임대 잘 돌아가는 데 있죠. 예를 삼성 비슷한 이런 뭐 하청업체 임대는 한 번 딱 임대 나가면 도망 잘 안 가요. 그만 5년, 10년, 20년 동안 그만 통장에 탁탁 들어오면 대출자만 싹 빼가고 매달 이게 남으니까 이게 좋단 말이에요. 자, 근데 아파트 공장은 서울께 좋습니다. 서울께. 서울 거는 1차에서 지금 찾을 수가 없고 1차에서 따닥 팔려버리고 이제 서울을 벗어나면은 2차, 3차 가야 이제 팔립니다. 1차에서는 안 팔려요. 자, 봅니다. 그래서 그럼 뭐 지식산업센터가 뭐냐? 이거는 산업 집적 활성화, 공장 설립의 법률에 따라서 나온 게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동일 건축물의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의 집합근육 대통령 제한으로서 말한다. 자, 이런 건데,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에 8071. 자, 이거 보니까 5억 9,600인데 3천에 250. 숫자 좀 괜찮죠? 그죠? 이게 만약에 매달 잘 들어온다 그러면은, 뭐, 낙찰 받아볼 만합니다. 그죠? 예로 뭐, 5억짜리 땅만 사가지고, 1000일, 10년 기도해도 월세 한 푼 안 나오는데, 오히려 사가지고 매달 250만원씩 10년 동안 월세가 나온다 그러면 그거 괜찮은 거예요. 알겠어요? 자, 다시요. 농지나 땅을 사가지고 월세도 하나 없는 거 그거 사가지고 10년, 100년, 1000일 기도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월세 하나 안 나오고 땅을 파도 10원짜리 안 나오는데 요거는 딱 해놔니까 250만 나온다. 3250. 자, 지난번에 우리 수강생, 일단 이거 보기는 보이다. 20에 8071. 자, 그럼 오피스텔, 아파트 공장 어떻게 검사합니까? 여러분들. 자, 검색 누르고, 어떻게 합니까? 물건 종류에 쭉, 여기 있죠? 공장 바로 밑에. 자, 나오죠? 나옵니다. 자, 검색해 보겠습니다. 해보니까 많지는 않네요. 27개. 그죠? 27건데, 뭐, 화성시도 있고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뭐, 서울도 있고 쭉 나오네요. 서울, 금천구, 가산동 뭐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서울 거, 특히 서울이 좋아요. 이게, 서울은 막 수요가 많으니까 서울 거 누려봅니다. 자, 2개가 나왔어요. 2개. 강서구, 등촌동, 금천구, 가산동 눌리는데, 아파트형 공장 눌리보니까,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전용이 56평입니다. 이야기 되죠. 56평이고, 5억 9,600인데, 1차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죠? 무슨, 에이스 테크노 타워. 그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어찌 보기에는 뭡니까? 사무실 같기도 하고, 막 그랬죠. 공장이. 뭐, 아파트는 아니라도 뭐, 사무실 주로 위주로 많이 보입니다. 보니까. 자, 이렇게 돼갖고 있는데, 문제는, 딱 이 업체에서 3천에 250, 환산보증금 2억 8천. 자, 우리 곱하기 200하면 시세죠? 얼마인가, 시세가? 5억 6천. 아이고, 시세가 5억 6천이네. 그죠? 5억 6천인데, 1차가 5억 9천이니까, 막 비슷하게 따라 붙였습니다. 적당해요. 적당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2억이 건조당 잡히고 이러고 빚은 조금 많네요. 많아가지고, 빚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죠? 건조당 있고, 뭐, 요거 조금 있고, 합치니까 뭐 3억 7,400하고 이제 세무관계하고 이런 게 있는 모양인데. 자, 그래서 이게 빚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지금 변경하는 거 보니까, 자, 변경 자꾸 사면은 이게 취하될 확률이 많습니다. 빚이 작은 거 보니까, 누가 뒷작을 한다. 소유자한테 만나가지고, 야, 카드 내 결제해줄게. 그러고 빚도 내 결제해주고, 그러고 다 주판나 보니까, 막 내가 6억에 사겠다. 이랍니다. 뭐 경매가 많아도 뭐 7억인데, 나는 6억에 사겠다. 주판 나가지고, 살 테니까, 그럼 주판 다 나고 다 부채증명 다 받아가지고, 이제 이게, 법원 발효하기 위해서 뭐 있겠죠, 이게? 쭉 놓은 거를 다 찾습니다. 요 있죠, 이게? 요 있는 거. 요 있는 건데, 요 잘 모르면은, 문건 송달에 가면은 요 막 나오죠? 압류권자 뭐 교부 청구했다 뭐 나오죠. 이런 거를 다 알아가지고 복사해오라 해갖고 이제 보면 다 나오겠죠. 전부 다 갚아주기로 하고 당신도 1억 가져가라. 빚이 5억이네. 그럼 1억 가져가고 6억 주고 사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7억이나 쳐받는 건 훨씬 낫잖아요.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 하는데 문제는 우리 수강생이 예전에
낙찰받은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채날 받았대요. 부채내. 이거는 임대가 또 없죠. 그죠? 아직까지 날짜는 정해졌네. 6월 16일 언제고? 오늘이요. 6월달 다음 달이죠. 그래서 날짜는 아직 조금 멀었는데 빚이 조금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는 부천에 낙찰 받았는데 좀 오피스는 꾸지대요. 꾸진데 문제는 좋은 점은 장점은 주차 대수를 2대 준대요. 2대. 근데 옆에 이제 하나 세게 큰 게 들어왔대. 세게 들어왔는데 짓기 임대가 잘 안 돼. 그쪽에 아파트형 공장이 주차 대수 2대고 옆에 거는 한 대밖에 안 되고 한 호시마다. 그러니까 이제 임차론 부장이 딱 물어본 게네 주차대가 2대인데 저거 하면 한 대밖에 안 돼. 그럼 사장님 하나 되고 지는 뭔데? 그러면 어디 임차입니까? 그러면 조금 꾸지도 하는 거죠. 주차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해놨는데 월세 받는 건 지장 없대. 뭐 딱 기한 되면 막 바로 그냥 도로 사람도 줄 쓸 정도로 주차가 2대니까 그게 이제 좋더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아파트 공장이 있더라. 그죠? 있더라.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법인과 계약하는 경우가 많고 상가에 비해서 안정적으로 임대 수입을 얻을 수가 있다. 서울의 경우는 교통망이 좋고 공급 물량도 적어서 경매만 놓으면 높게 낙찰이 되고 있다. 수도권은 서울 접근성이 가까운데, 그죠? 여러 안양의 동안구, 뭐 이런 데는 이제 잘 되고, 나머지는 이제 1차에서는 잘 안 팔린다. 이러면요. 자, 부실채권 투자로 2차, 3차지만은 1차에 근접하게 낙찰을 받아가지고, 대출 한도도 낙찰가의 예로 10억이다. 그러면은 8억에 6억4천 떨어지면은 대출이 보통 많거든요. 아파트 공장은. 그러면 10억에 낙찰 받습니다. 받아버리면은, 원래 채권은 8억에 사기를 하고, 10억에 받아버리면은, 거의 8억 정도 대출을 못 빚는, 지도 별로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그냥, 월세 수입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MPL에서도 많이 쓰이는 겁니다. 아파트 공장이 많이 쓰여요. 특히 우리 이제 김동구 교수가 이거 많이 하고 있죠. 서울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MPL로도 많이 접근하는 물건이 아파트 공장인데 좋은 거는 주택 수요 안 들어가고, 그죠? 안정적으로 또 임대만 나가면은 뭐 크게 문제 없이 잘 받는다. 자, 8번 봅니다. 근데 이제 강서구 이렇게 나왔는데 이 낙찰가를 뭐 어떻게 하면 되느냐? 20에 807 하나. 여러분 낙찰가를 어쩌면 되죠? 이거를 이제 봤어요. 이거 만약에 낙찰 받는다. 내가 2월 9일 날에 입찰한다 그러면은 먼저 항시 상가나 이거는 다 빌딩이죠. 빌딩. 이건 빌딩 아니고 빌딩들은 그 낙찰된 게 요 하나 뿌리겠으면 지금 옛날에 경매된 게 많다고 중간중간에. 그럼 그거를 먼저 봐야 돼. 그게 제일 간단해. 자, 그러면은 어디를 가느냐? 동일 번지 매각 요걸 보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한 10년 동안 데이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강서구 등촌동에 보니까 2017년도에 108%. 그럼 그 뒤로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벌써 요때 벌써 100% 그런 공개는 1차 들어가 있나. 최소. 아, 저거 한번 떨어지면 연구해보지.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접근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자, 그래서 이제 이 아파트형 공장은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금천구 한번 볼까요? 금천구. 자, 금천구에 내가 요거를 이제 5억 4천인데 예, 마음에 들었어. 여기에. 마음에 들어가지고 동일번지 매각 물건을 누려보니까 딱 본게는 어떻습니까, 지금? 작년 11월 달에 113%, 114%, 100%, 90이나 10원도 많이 놔뒀고. 일단 100% 넘죠, 지금 보니까. 그죠? 넘습니다. 그럼 요거를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면은 거의 1차인데 뭐 113% 하면서 7명이나 들어오더라. 이게 맞는 숫자입니다. 이리 들어가야 되지. 저 1차 떨어지면은 여보야 우리 1차 떨어지면 영무야 보자. 이래 뭐 맨날 그거는 이제 뒷북치는 거. 이해가시죠? 자, 넘어갑니다. 동일번지 매각 물건, 동일번지 매각 물건 요거 잘 찾아갖고 클릭해가지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특히 상가도 마찬가지. 상가도 요거를 눌러가지고 그게 제일 경매는 이게 제일 딱 편해요. 간단하고 제일 좋습니다. 딱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요런 과거 낙찰 사례를 보고 덤빈다. 낙찰가를 대강 주판한다. 자, 9번. MPL 부실채권 투자로 아파트 공장을 많이 낙찰받았으며, 그죠? 과거에.
최근 아파트 공장 낙찰가율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가지고 120, 30%로 매우 높더라. 자, 봅니다. 그동안에, 자, 보세요. 서울에, 자, 다시 해가지고 아파트형 공장이 지금 매각된 걸 한번 봅니다. 서울 시내의 아파트형 공장이 매각이 얼마쯤 됐는가 감을 잡아보자. 자, 이렇게 보니까, 자, 한번 보세요. 1월달부터. 이거 보세요. 이거. 장난 아니죠? 아니죠? 벌써는 뭐 146.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더 세졌느냐. 1년 전만 해도 조금 조용했을 건데 이게 와 최근에 왜 이렇게 자꾸 낙찰가가 높아졌을까? 왜 높아졌을까 이게? 옛날에는 100%가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좀 그렇죠? 이 100% 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지금 돈인데 갈 데가 없잖아 지금요. 아파트 있는 사람도 하나 더 사고 싶은데 지금 뭐 다주택 걸려가지고 또 팔아도 그렇고 하기나고 막 월세나 좀 받자 이래가지고 또 대출도 요거는 낙찰 받으면 거의 뭐 10억짜리 뭐 8억 정도는 대출이 뭐 기본이 되거든요. 아파트 공장은 되고 하라니까 작년까지만 했고 올해 이제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조금 조심해야 돼요. 소득 따지고 이제 소득 대출이니까 작년 연말까지는 부동산 대출입니다. 담보대출. 이걸 갖고 일주판 나왔는데 지금 올해부터는 소득 갖고 따지겠다 사니까 지금 이제 부동산이 이제는 그렇게 높게 낙찰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전에는 이게 이제 뭐 100 몇십 프로 해주는데 이렇게 해줄 수 있느냐 그러면은 당장 물어보거든요. 당장 소득이 얼만데? 물어보겠죠. 소득. 그럼 사업자 대출은 소득이 없어도 됩니까? 사업자 대출. 아마 정자 산 거래요. 내가 필요해. 원장님이 이제 지금 법인에 가 있거든요. 유튜브이기 때문에, 이제 교재도 팔고 많이 등록해서 이제 가 있는데. 그러면 사업자로 해서 내가 그게 우리 직원들을 쓰기 위해서 일할 공간도 필요하고 영업을 확장해서 하나 아파트 공략차 받았는데 10억을 받았는데 8억을 해달라 그러면은 소득이 좀 작더라도 해주느냐고.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사업자 대출은. 지금 규제하는 건 주로 뭐죠? 가계대출. 가계대출입니다. 자, 그럼 봅니다. 10번. 서울 강동구청 인근 하남시의 아파트형 공장이 경매 중이다. 하남시입니다. 이거는 하남시. 자, 8억 9,600인데 2천에 120, 2천에 130, 합계 4천에 250만원짜리 이렇게 월세가 지금 배당 요구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서 하나 빠진지 더 됐는지 배당 요구 된 거 보니까 맞다 봐야 되겠죠. 일단 두 개 정도는 배당 요구 됐다. 하나는 주인이 반을 썼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는 없고 일단은 면적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이명의 이런 데이터가 조금 떴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0일에 5297 하나. 자, 경기도 하남시라 했다, 이죠. 그럼 하남시의 아파트형 공장이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하남시에. 자,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의 전용이 61평. 그죠? 이렇게 이제 아파트형 공장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쭉 움직입니다. 근데 지도를 보니까 주로 여기거든요. 아파트 공장은 사무실이 대부분 많아요. 대부분 보면은 지하층 1층 데는 뚝딱거리는 데도 많이 있고 사무실도 많이 쓰고 같이 씁니다. 공장도 쓰고. 그러면 이제 좀 편할 수도 있겠죠. 그죠? 종업원들 출퇴근하기 편하니까 좋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나왔는데 여기 이제 3개, 4개네. 총 4개. 총 4개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네. 호수는 지금 몇 개입니까, 지금? 호수가 4개네, 그죠? 4개가 움직입니다. 자, 움직이는데, 자, 보세요. 움직이는데, 월세가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해서 4천에 250 두 군데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고, 쭉 나머지 있을 겁니다.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자지도를 제가 팍 보니까, 스카이뷰를 보니까, 자, 서울하고 가깝습니까? 뭡니까? 어떤 놈죠? 강동역, 명일역, 광일역 샀고 아주 가깝죠? 그죠? 이거는 강동대교 바로 밑에. 그럼 이거는 서울과 같이 보면 되겠죠?
출퇴하기도 강남이 더 가깝고, 그죠? 어찌 보면은 더 좋습니다. 여기 참, 경천병원역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오른쪽은 하남시고, 왼쪽은 강동구고, 그죠? 거기 있는 이제,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그죠? 여기에 이제 공장이 들어섰다 하면. 위치는 상당히 좋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요것도 동일본지 명함문건을 한번 두드려 보니까 없네. 아직까지는. 세금을 내가지고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진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신축 건물이죠. 아주 신축입니다. 2년, 3년밖에 안 됐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좋다. 이런 것도. 좋고, 인원도 뭐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느낌에. 1차에서 뜨거덕 달릴 것 같아요. 현재 6명밖에 안 봤지만은, 물건이 좋다 보여집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원구입니다. 창원. 11번. 창원시의 아파트형 공원, 지방에도 있느냐? 그동안에 제가 볼 때는 3차 64% 되면은 주로 한 70% 정도 낙찰됐어요. 대부분이 한 70%, 69%, 71%, 70%막 거기서 왔다 갔다 움직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움직이는데, 그럼 창원에는 20일에 203하나 봅니다. 다시. 경상남도 창원시에, 그죠? 창원시에 아파트형 공장이 검색을 해봅니다. 해보니까, 우리 창원에 이제 이게 대표적인 SK, 테크노파크 그런 공장이 다 80%, 세 개 다, 그죠? 80%고 전용이 크네요. 조금 작고, 이것도 크고, 막, 그다. 또 제일 작은 거 한번 보죠. 자, 제일 작은 게 지금 뭔가 66평, 그죠?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7층입니다. 제넥스동, 그죠? 제넥스동에 한번 떨어졌습니다. 80%로. 여러분, 저기, 공단에 가면 요거 자주 있죠? 요 그림, 자주 보면 여러분들이. 자주 보죠, 이거, 지나가다가. 그죠? 저기 보면 있습니다. 공단에. 여기 보면은, 저도 한번 가봤는데, 이것도 뭐 상가도 있고 막 그래요. 이게 SK 테크노, 지금 요거다, 그죠? 712도. 여기 차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네. 그러면 이제 올라가다가 이어서 이제 집 내리고, 들락날락 할 수 있다. 자, 무슨 동이죠? 제넥스동. 자, 이어서요. 제넥스동. 자, 그러면은, 낙찰가율은 그럼 얼마쯤 보면 되느냐? 그럼 찍은다고요? 동일번지 메가문건 눌려서 쭉 본다. 작년 연말에 73%, 77%, 그게 조금 올랐어요. 그동안 내가 70% 경기 조금 오버됩니다. 조금 올랐죠. 올랐고, 예전에는 거의 60% 여기서 많이 움직이죠. 움직였는데, 지금은 조금 올라간 추세입니다. 지금 보니까, 그죠? 조금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 수강생 낙찰하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2번. 수강생이 낙찰해서 지금 입주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장. 자, 물어봤어요. 이거 쓰고 있는데, 이거 지금, 이제 우리 대학원 재단입니다. 경남대, 대학원 재단인데, 이분은 이제 전기공사 업체입니다. 조금, 괜찮고 하는 업체인데, 자기가 필요하대. 그럼 자기는 요거도 사고, 밑에 지하실도 샀대. 그 물건도 보관하는데 좀 좁아가지고, 샀다. 자, 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만약 제조업체가 아니고, 개인 명의로 낙찰을 받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받았다면은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은 문제가 없대요. 지도 이제 물론 업체가 있었지만은 개인 명의 받아도 아무 이전하는데 문제는 없대요. 그러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제조업과 비제업 두 종류가 있는데 한국산업관리공단에 입주 계획서를 제출해서 실사를 한번 받아야 된다. 그럼 공단에 지원 오는가 봐. 그럼 이제 앞으로 내가 여기서 이제 이전을 하고 이제 그 실사를 한번 받았고 등록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작업을 하면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사업자가 있어야 되겠죠. 사업자가. 그래서 보통 보니까 NPL도 그래요. 이것도 사업자 등록 좀 만드는 사람도 있고 이래 한 사람 있는가 봐. 서울은 아예 재무제표도 만들어줄 정도까지 딱 해갖고 한두 명 해본 것도 아니고 그런 틈새 시장을 이용해가지고 임대는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딱 이제 만드는가 봐. 창원은 자기가 이제 원래 하고 있으니까 문제 없이 했는데 실사를 받아야 된다. SK 테크노파크는 총 3개는 메카동, 데크동은 공장용으로 최고층 옥상까지 차량 진입이 되지만은 맥스동은 사무실 전용은 안 되고 엘리베이터 이동을 해야 된다. 아까 데크동이었죠? 그게 된다. 옥상까지. 차가 빙글빙글 올라가다가 딱 내려갈 수 있고. 그게 이제 요거 더 비싸게 조금 더.
사무실 전용동보다는 여기는 이제 공장에 차가 뱅글뱅글 돌면서 이제 올라가고 짐도 다 내놔주고 뭐 싣고 또 내려오고 막 이게 되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관리비는 분양 평당 약 한 3, 4천 원 정도 내면 됩니다. 그러면 100평이면은 3, 40만 원. 되죠? 3, 40만 원 내면 되고, 주차 대수는 2대는 지정석이고, 3대는 유료로 된다. 대당 월 2만 원 정도 주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 서울보다는 사실 진짜 이유가 있죠. 2대는 그냥 이제 티켓 준대. 그러면 2대는 이제 사장하고 부사장 정도는 막 들락날하고, 3대 더 필요하다 그러면 한 달에 2만 원 주면은, 그 표를 주니까, 한 달에 2만 원 주면은 이제 3대를 더 5대까지 움직일 수 있다냐.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달리 대출 한도가 거의 8, 90% 수준인데 본건은 1억 9,500 대출받았다. 그럼 낙찰가가 2억 1,700인데 1억 9,500이 거의 뭐 90%네. 90%네. 거의 받았다. 또 복층 사무실을 쓸 때 보통 5, 6m인데 4, 5층 이하는 층고가 10m로 높아서 4, 5층 이하. 그 밑에는 이제 복층까지 내가 적어 쓴대요. 안에 그 사무실을 보면. 그게 한 10m 되는 산 높죠? 10m 산 높습니다. 복층에, 여기 50평 것도 뭐 한 20배 정도는 따로 계단을 만들어 여기 또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움직이는 우리 수강생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학원생 졸업했는데. 자, 13번입니다. 현재 아파트형 공장 낙찰 후에 이전은 문제없으나 임대 시 한국산업단지 공단에서 요구하는 입주 가능 업종에 대해서 분양되고 5년이 지내야 입주 가능 업종에 임대할 수 있었지만은 2018년도에 좀 완화해서 전국 산업단지 위치한 산업센터에서 일반인 임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의 지식산업센터 임대가 허용됐다. 허용되고 통상산업부에서 2020년까지 1100개를 목표로 정서를 추진한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많이 짓고 있는 겁니다. 공장, 아파트 공장이 전국에 이렇게 쭉 보면 뭐 많이 짓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게 보면, 그거 가면은, 이 중개소가 있어요. 아파트 공장에 1층에 가면은 상가거든요. 그럼 식당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중개소에 뭐 부동산 있고, 그거 가면은 이제 뭐 건매 이렇게 하고 막 붙여놨습니다. 요새는 아마 이 조금 좀 많이 보일 걸 비집니다. 좀, 그죠? 공장이 많이 비니까. 아주 활성화될 때는 자리가 없는데, 이제 요새는 막, 철수하는 업체들은 가끔 입고 하면은 막,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관리비 주고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럼 14번은요,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추가로 읽어보면 됩니다. 자, 15번. 15번도 마찬가지. 방금 그 내용입니다. 일반인도 임대가 허용되기 때문에, 청년위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건립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아파트 공장에 막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인천 봅니다. 인천. 16번에 보니까 인천에 뭐 두 개 나왔어요. 34%, 40% 많이 들어있죠. 인천 서구, 부산 사하구에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도움이 되겠는가 한번 봅니다. 근데 왜 이리 많이 들어있지 이게? 자, 아파트 공장을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죠? 경남이 아니고, 전국에서 유찰이 여러 세분된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검색을 합니다. 두 개가 딱 나오거든요. 유찰이 세분된. 그러면은, 인천 서구에 건물이 42평. 주로 요거는 막, 일단은 봐야 되겠는데, 일단 별 문제 없는 걸로 제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아직 검토는 별도하기로 하고. 자, 이렇게 해서 34%입니다. 부산은 41%. 많이 떴다죠. 자, 도움이 되겠네. 자, 서구의 아파트 공장이 전용이 42평인데, 유동화 회사에서 갖고 있는데, 옛날 기업원의 건데, 이게 대출이 나온 건데, 이렇게 해서 떨어졌다. 몇 층인가, 이거? 4층이다요. 4층 405에. 405에 서구 가자동에. 그죠? 공장이 있는데, 가자동에 405에 뭐가 있다. 그죠? 이렇게 뭐 공장 단지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아파트형 공장이다. 이것은 사무실 필요하면 인정하면 되겠죠. 그죠? 자기가 찾아가지고. 자, 그래서 이게 보는데, 임차인은 없네요, 지금. 임차인은 없고, 관리사무소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뭐 해가지고, 등재되어 있지 않고, 임차인도 없고,
대출은 뭐 적당하게 세무서가 많이 권리가 있네요. 그래가지고 주겠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 이제 1억 천 주고 옛날에 3년 전에 사가지고 이렇게 대출도 8,700, 거의 한 8,800 받았다죠. 거의 한 90%까지 받았는데, 뭐, 세무서 압류가 시를 들어오고, 막, 공매도 지금 문제가 있네. 공매, 그죠? 공매 공고. 그래서 이제, 뭐, 눈 모르게 떨어지는지, 뭔지 모르지만은,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죠, 그죠? 34%께. 그죠? 그러고 여기서 나왔는데, 4천을 잡아갖고 월세 50만 받아갖고 뭐 괜찮은 거지, 뭐. 그죠? 또, 42배니까 월세를 100만 주더라. 2천에 100만 받아갖고 뭐, 더 좋은 기고. 자, 그거를 여러분들은 보시죠. 큰 뭐, 문제점 없는 것 같아요. 자, 부산의 사업입니다. 부산의 사업도 보니까 전용이, 이 너무 큰 거는, 이 관리비가 문제죠. 관리비가, 이게 이제, 이게 전용이 열었다 하면은, 분양은 내가 볼 때 한 250평. 평당 많은 것들도 한 달에 가만히 있어도, 관리비가 한 달에 여러분 250만원씩 내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3년치 밀려났다 그러면 뭐 3년치면 덤띠 쓰고 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거를 감안해서 들어가야 된다. 사구 다대동에 4층인데 전용이 180평. 되게 크다요. 전용이 180평. 자, 이게네. 4층에 여기 아마 전체는 없는데, 자, 요거는 아니고, 그죠? 1층은 뭐 협동조합, 뭐 주로 이제 수산 쪽이네, 그죠? 수산 쪽인데 이게 4층에 이게 나온 겁니다. 임대도 없고, 원래 3년 전에 14억 주고 입법인에 사가고 신한은행에서 울산금융센터에 요 지점에서 대출이 나갔는데 뻥 터져가지고 13억 돌아가고 지금 신한은행 부장께는 뭐 이 정도 하나 갖고 흔들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나갈 때는 뭐 좋다고 나갔는데 코로나 들어오고 해서 어쨌는지 자고지가 뭐 나왔습니다. 나와갖고 움직입니다. 일단 숫자는 상당히 좋습니다. 41%. 그죠? 뭐 관리비도 알아보고, 임대를 어떻게 좀 될란지, 이제 그런 걸 막 추적이 되겠죠. 해가지고, 이제, 임대만 하나 잘 납비면은, 이제, 좋습니다. 좀 아깝다, 그죠? 41% 많이 떨어진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아파트 공장이 막 분양할 때, 이 안내장입니다. 요것도 막 참고로 막 보실 분 한번 보세요. 보시고. 묻고 싶으면은 요 지금 하는 거 먹었다. 서호 소장인데 옛날에 전화번호 적어놨네요. SK 테크노파크에 소재하는 이 중개업소입니다. 그죠? 그럼 이런 사람들 잘 알아요. 내용을 물어보고, SK 창원에 하나 아파트 공단차 받고 싶은데 뭐 가서 좀 상세히 좀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올지 한번 따져보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때 임대하는 뭐 양식입니다. 그죠? 안내장. 그죠? 상가도 이렇게 막 팔리죠. 지상 1, 2층은 상가네 주로. 그죠? 상가고 3층부터 쭉 막 제종 공장으로 분양이 되고 막 이렇습니다. 그죠? 보면 이제 은행도 들어와 있고, 부동산 중개소도 있고, 뭐 많아요. 가보면.